바로 넘어가서 이 우리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주요 내용 중에는 수급자에 대한 의무, 도급자에 대한 의무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도급 수급 관계에서의 그 안전 및 보건 확대 의무, 특히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운 분야는 선원 선박 관리업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의무 관계가 역시 그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처벌법 5조입니다. 5조에서 도급이나 용역, 위탁이 있는 경우에도 도급자 또는 그 위탁자 역시 그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쉽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일을 맡겼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손을 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안전하게 그리고 또 보건상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급자 또는 위탁자도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라는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일을 맡겨놨으니까 수급인이나 아니면 수탁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예. 나는 일을 맡겨놨을 뿐인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5조에 의해서 그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됐고 그래서 도급 용역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도급자나 위탁자도 안전과 보건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무조건 그렇게 해서 도급 용역 위탁 경우에도 이제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이 도급자나 또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집에 운영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시설이나 장비, 장소에 대해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호에 보면 도급을 줬을 경우에도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이나 기술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급인이 어느 정도 관리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수급인 자체의 기준을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급인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 능력이나 기술에 대한 그 평가 기준 절차를 만들어 놓고 일을 맡길 때 수급인이나 수탁자한테 맡길 때 그 수급인이나 수탁자가 그 도급인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고 그것을 점검하게끔 그렇게 의무를 부과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급인 역시도 계속 이런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도급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손을 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선박 관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제 선박 관리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크게 이제 강학상으로는 뭐 선원 성출형,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 아니면 상업적 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선주 입장에서는 선박 관리, 안전과 보건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갖다가 이제 선박 관리회사한테 맡겨놨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5조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사항이 이제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도급과 수급인의 의무 사항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고 도급을 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는데 선주가 선박 관리업자한테 그 모든 그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다 이제 도급을 맡기고 모든 의무 사항을 다 이행을 했어요. 근데 사고가 딱 난 겁니다. 사망 사고가 났어요. 도급자는 모든 의무 사항을 다 이행한 겁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안전법에서 규정하고 모든 그런 이행 사항을 다 했고 그다음에 적절한 그 자체 기준과 비용을 달라고 해서 다 줬어요 또. 그래도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제 도급인이 이제 책임이 있는지에 관련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형법적으로 이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거거든요. 구성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선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느냐, 일단은 주체에 해당하느냐,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냐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해당 선박이 사고가 발생한 그 해당 선박이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재해를 당한 그 선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언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 규정한 보호하고 있는 종사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느냐. 예.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 요건들을 쭉 검토를 해서 네. 이런 구성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예. 이 문제가 사실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해운 산업에 있는 어떤 산재돼 있는 문제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박 관리업자의 그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로 여태까지 지내왔던 것 같아요. 강학상으로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체에 대한 그 설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산재에 있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해 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혹시 이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네. 이사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고용노동부에서 보도자료 나온 것 중에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이제 안전관련 부분에 대한 핵심 요소, 그다음에 실행 전략으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는 정말 많은 배에 만약에 정박을 해도 항만 노동자가 올라온다든지 예. 또는 선박 관리를 맡긴다든지 다른 ES 부분들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급 계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도급 계약에서는 뭐 선박관리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50인이 돼서 적용이 된다. 또 어떤 작은 그 서비스를 해주는 데서는 또 50인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된다. 예. 그럼 거기에 체계를 갖춰라 요구하기도 또 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선박 관리든 다른 도급이든 적절하게 아주 중요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이슈가 예. 생기면 최대한 그 도급인한테 수급인한테 예. 그 많은 부분들을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적절한 선박 관리 비용의 책정이라든지 합리적인 지출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선주하고 선박 관리자 간의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이 예. 꼭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또 시장에서 이게 그 실현이 되느냐 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갖춘 그런 관리사 선정이 중요하다는 초점을 갈 것이고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어떤 소형 소규모로 가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하는 그런 예. 선박 관리사들이 좀 더 그 도전을 받을 예. 그다음에 대형 선박 관리사의 시스템을 갖춘 이런 데 중심을 가지 않을까 예. 하는 이런 예측도 해봅니다. 예. 또 하나는 그 선박 관리를 같은 거 일정 내가 그, 이자 선박 관리처럼 예. 한 회사에 다 줘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안전 보건에 대한 것도 책임도 같이 쉐어하면서 그쪽에 많은 책임을 서로 나눠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선박 관리의 또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분할을 해서 많이 또 선단별로, 선종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자유롭게 위해서 또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사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예. 또 본사에 갖추고 선주가 예. 갖춘 다음에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 아무리 그런 선박 관리자를 선임을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최고 그 경영 책임자가 지배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바지 사장이든 예. 그다음에 선박 관리자든 책임이 결국 선주한테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예. 상당한 주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어떤 핵심 키워드가 들리긴 했습니다. 그 고노부에서 발표한 그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결국 그 도급과 수급인의 관계 중에 그 수급인은 누가 됐든지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거의 핵심 키워드 같습니다.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은 이제 예.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부터 그런 이제 어떤 경향들이 감지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산업 환경이 워낙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뭐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로는 이제 산업 안전을 전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예. 이제 어떤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 특히 이제 뭐 도급, 용역, 뭐 위임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이제 어떤 안전의 체계하에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포섭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해왔었고요. 예. 그게 이제 뭐 이제 산안법 개정과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도급인과 수급인의 이제 의무 사항 중에서는 뭐 수급인은 당연히 그런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가 있을 테고, 도급인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 안전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이제 적정 비용에 대해서 또 예산 검토를 또 하고, 예. 뭐 이런 의무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 예산이 적절하지 않으면 안전관리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 예.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맞습니다. 뭐 이런들의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일단 예.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예. 안전에는 이제 비용이 듭니다.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제 이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예. 너무 낮은 금액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당장 이제 공기를 맞춰서 업무를 끝내는데 급급하지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뭐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해설서에서는 기간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너무 급박하게 기간을 설정하고 낮은 단가로 일을 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니까 예. 예. 안전과 관련해서는 도급인이 아무래도 이제 수급인의 어떤 안전 체계 시스템, 뭐 관리자 선임 사항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예. 임무들이 좀 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운영을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오히려 더 경쟁력이 부각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이제 소규모 회사들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예, 전망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거고, 예, 또 IMO라든지 국제 회사 분야에서 지금 환경 규제, 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가중이 돼서 예. 더 그런 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해운 분야에는 편의치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예, 우리 실질적인 그 운영사는 한국에 있지만,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적을 갖고 다니면서 운영이 되는데, 그 국적을 이제 외국적에 이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편의치적 선박들에 대한 어떤 법률 적용이나 이행 문제, 이게 좀 난해한 문제이지만,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를 운영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문학 변호사님께서 한번 잠시 말씀해 주시죠. 편의치적에 대한 국적 선박의 국적과 이제 이 중처법상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 관계가 궁금했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법이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형법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여러 뭐 속지주의라든지 속인주의라든지 아니면 보호주의라든지 예. 형법상의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형법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선박의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과연 우리 형법이 적용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예, 예를 들어서 외국 국적 선박인데 그 그러니까 편의치적을 한 거죠. 예. 편의치적을 했는데 경영 책임자는 한국인입니다. 예. 한국 회사이고. 근데 재해선원의 국적이 한국인이에요. 예, 그러면은 근데 이 사고 자체는 영해에서 만약에 발생을 했다. 네.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발생한 거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비록 외국 국적의 선박이긴 하지만 예, 형법에 속지주의가 적용이 돼서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 똑같은 사안에서 편의치적 선박이고 경영 책임자가 한국인이고 재해선원이 한국인인데 예. 사고가 공해에서 발생했다. 음, 그거는 속지주의를 적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한국이니까 속인주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선박이 편의치적됐다는 것과 상관없이 결국은 이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제 외국 국적 선박이고, 예. 그다음에 경영 책임자 등의 국적이 외국인이고, 예. 그런데 재선언이 만약에 한국인일 경우에 이럴 경우 그러면 이 경영 책임자 외국인한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요게 하나 이제 그 외국인 선주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관계가 클 이슈일 것 같더라고요. 예. 똑같이 이제 만약에 영해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외국 국적 선박이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속지주의에 의해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공해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형법 6조에 보면 보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가 외국인이 하고 그다음에 선박이 외국 국적이긴 하고 그다음에 사고도 공해에서 발생했지만 예. 피해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보호주의에 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고요. 예. 이제 형법적인 법리는 그렇게 되는데 그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상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민사 책임의 성격으로 보느냐 아니면 형사 책임의 성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사 책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제사법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라이베리아 선적에 예. 선박에서 사고가 났고 그 선원이 이제 그러면 그 선원이 민사상에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예. 그 권리를 민사적인 권리로 본다고 하면 이제 국제사법에 따라서 라이베리아법에 따라서 이제 따라야 될 건데 예.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형사법적인 성격으로 본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법의 적용을 받는 거 봐서 예.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좀 저희들 그 현재 있는 거에서 좀 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그 한국 그 외항상선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전체 관리하고 지배하는 선대가 한 1,600척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한 1,000척, 1,100척이 이제 우리나라 선박이라 그래가지고 예. 한국 국적선하고 그 다음에 BBC HP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조건으로 용선한 선박 예.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용선이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BBC 부분이라면 BBC HP하고 그냥 단순히 용선이랑 BBC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BBC HP는 분명히 고용주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특별하게 이슈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BBC 선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용할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고용되어 있는 거를 시간이든 기간이든 그 다음에 항차든 내가 용선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까지 만약에 그걸 적용해서 간다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따라서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이런 부분은 조금 그 고용권에 대한 부분으로 예.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마 그 외국 선주들은 한국 선원들에 대해서는 고용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리 또 우리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운 분야가 참 특이한 것이 플래그를 달고 다닌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잠시 정리해 본다면 이제 형법상으로는 이제 기본적인 형법의 우리나라 형법의 법리상 속지가 다 적용이 될 것 같고 다만 그 경영인이 외국인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이 선박 자체가 또 외국 선박인 경우 사고 자체가 공해에서 또 발생한 경우 다만 근데 이제 선원이 이제 한국 사람인 경우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한국 국적선과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조건으로 이제 나용선한 선박들 이 조건으로 나용선한 선박들은 사실은 플래그는 외국 국적기를 달고 다닙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영인 자체가 한국 사람이고 또 실질적인 한국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렇게 우리 협회에서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부정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한마디로 선원의 고용권을 누구한테 갖고 있는가, 지배권을 누구한테 갖고 있는가, 이 정도는 이제 인정을 하는 수준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그 민형사상의 책임,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다루고 있는데 그 민형사상의 책임, 그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그게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냐? 네. 예, 근데 이제 형벌적 성격이라면 이제 결국 어떤 이제 그 뭐랄까요, 관에서 이렇게 그렇죠. 국가 처분하는 국가 그런 형벌권의 발동이라는 민사적인 예. 성격이 강하죠. 지금 민사- 표현이 예.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지만 예, 손해배상의 주체가 결국은 사업주나 법인이 예. 되니까 그렇죠. 국가가 뭐 벌금을 부과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민사적 성격이 강할 것 같은데, 근데 그 민사적 성격을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한 그 선원이 내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슈를 던졌을 때, 예, 그러면 이게 민사적 성격이라고 하면 결국은 국제사법상 선적을 먼저 따져봐야 되고, 예. 그 선적에 따라서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우리 국제사법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선적국법을 취하고 있고, 그죠? 그 이런 BBCHP의 선박이 우리 그 산업법에서도 얘기한 기타 안전 관련 법률에 선박 안전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선원법이라든지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기가 어렵다, 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측인 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발동이 되고 실질적 적용이 되면 우리 국제사법, 한국의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선적국법주의로 태도를 갖게 된다면 사실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외국적으로 이렇게 편의치적하거나 외국적 선박을 용선하거나 이런 용선을 하여 또 해운업에 사용한다거나 또 이런 것을 또 조장하는 태도가 되지 않을까 잠시 우려가 됐었어요. 예. 그 부분은 근데 예.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일단 어떤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쟁이 형사 사건화 된다는 거는 분쟁에 있어서 아주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관계되신 뭐 가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단순히 돈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합의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과연 행사 가능하냐 안 하느냐가 이제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화 돼버리고 나면 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그 재해를 당한 선원분하고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예. 그 민사상의 어떤 합의 부분도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오히려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 법에 의해서 권리가 보호되고 당연히 보호해줘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예. 또 외국 선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혹시라도 남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악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당장 재해를 입고 나면은 이제 경영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라는 어떤 부담을 안게 되고 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재해를 당한 선원이 과도한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화되고 이런 문제들도 조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예. 특히 외국인 선원들은 저희가 좀 종종 이제 상담하는 것이 어떤 국내에서의 체류 기간이나 그런 예. 것들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뭐 남용이나 이렇게 또 더 심하게 말하면 악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 예.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마무리를 좀 예. 드리면 어찌 보면은 그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 일원화가 중요하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쩌면 관리감독 기구의 그 중요성이 거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당한 선원은 예. 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더 받기 위해서 예. 중대재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소송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일이 아주 다반사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고요. 예. 그걸 이제 기업은 그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예.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은 이거에 대한 또 회피 노력을 종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특히 이제 화주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LNG 같은 경우에
많은 조건들이 우리가 FOB로 해가지고 운송권을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예. 그러면 굳이 이런 거에 대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 화주들이 운송권을 우리가 가져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러면은 산유국이든 예. 이런 데서 다 그냥 알아서 운송까지 해줘라 예.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류 부분을 예. 우리가 시장을 놓칠 수도 있는 네.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국익이라든지 우리의 산업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생각해서 예. 갈매감독기구의 아주 그런 어떤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